가보년 새해를 맞아 전국 각지의 해맞이 명소마다 인파가 몰려 새해 소망을 기원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울산 간절곶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 명이 몰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시키는 개혁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백해 무익한 비방 중상을 끝낼 때가 됐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태도 변화를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55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구태가 반복됐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 개혁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새해 세계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년째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맴돌고 있는데 그 원인 분석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직화구이 고깃집과 숯가마 찜질방도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중점 관리됩니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줄이는 시설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업 강국이던 우리나라가 수산자원 확보 전쟁에서 중국과 대만의 추격, 또 유럽의 견제에 밀리고 있습니다. 신년 기획 위기의 원형 어업, 첫 순서로 남태평양의 참치잡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올해는 다음 달 소치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6월 브라질 월드컵과 9월 인천 아시안게임 등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잇따라 열립니다. 월드컵 첫 원정 8강에 도전하는 우리 축구대표팀의 각오 취재했습니다. 가보년 말띠해 시작과 함께 첫 아기, 첫 외국인 손님 등 대한민국 1호가 잇따라 탄생했습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 속 말에 얽힌 이야기도 알아봅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노년기 10년 동안은 질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병장수 시대 건강법 알아봅니다. 친절한 노트3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해가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울 광화문 앞에서 신년 특집 뉴스데스크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새해 일출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전국 해돋이 명소에는 7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들의 설레는 소망과 다짐, 고현승 기자가 담았습니다. 2014년의 첫날 아침 7시 39분 붉고 둥근 태양이 구름 사이로 살며시 고개를 내밉니다. 이내 완연한 모습을 드러낸 가보년의 첫 태양. 숨죽이며 기다려온 12만 명의 해맞이객들은 저마다 가슴속에 품었던 소망을 빌어봅니다. 서울에서 첫 해 보러 여기 울산까지 왔는데요. 2014년에는 친구들 모두 원하는 곳에 취업 잘 되고. 세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일출 순간만큼은 모두 함께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지난 한 해 힘겨웠던 기억은 모두 떨쳐버리고 카메라에 그리고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의 기운을 담습니다. 저희 우리 딸이 이제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생활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해보면서 오늘 소원을 많이 빌었습니다. 영도 안팎의 쌀쌀한 날씨에도 오늘 하루 전국의 해돋이 명소에는 72만 명이 넘는 해맞이 인파가 몰렸습니다. 찬란하게 위용을 뽐내며 한반도를 물들인 가보년 첫 태양은 모두의 마음속에 희망의 빛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립현충원 참배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년사도 나왔습니다. 박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청와대 비서진 등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신년사에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이 좀 더 풍족해지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장차관들과 떡국 조찬을 마친 뒤 남수단 한빛부대와 서해를 경계 중인 문무대왕함, 장병들을 화상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충성!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병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대장과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빛부대장에겐 장병들의 안전을, 문무대왕함 함장에겐 적의 도발 시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김행 대변인이 어제 전격 사임함에 따라 대변인 등 공석 중인 청와대 참모 진용에 대한 인선을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이번에는 환호와 설렘으로 새해를 맞은 세계 각국의 표정과 다채로운 행사들을 장현주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백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인 미국 타임스퀘어는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2014년, 올해는 좀 나아질 거란 기대와 설렘으로 서로 뜨거운 포옹을 나눕니다. 두바이에선 세계 최대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세계 최고층 건물 부르즈 칼리파를 시작으로 1분 만에 무려 10만 개, 6분 동안 45만 개의 폭죽이 터지면서 기네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호주 오페라 하우스 위로는 형형색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영국을 대표하는 런던 아이도 화려한 불꽃에 둘러싸였습니다. 열정의 나라 브라질 코파카바나 해변에선 뜨거운 한여름의 새해를 맞는 색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Muito emocionante, rever Copacabana é o melhor do mundo, todos os anos eu venho, realmente vale muito a pena. 지난해 최악의 태풍 하이엔이 강타한 필리핀에서도 희망을 담은 불꽃쇼가 펼쳐졌지만 폭죽놀이를 하다 건물에 불이 나는 등의 사고로 6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신년사를 내놨습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서 주목됩니다. 박충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는 발언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 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백해무익한 비방 중상을 끝낼 때가 됐다며 남측이 남북 관계 개선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선 특히 농업과 건설 분야를 강조했습니다. 농업을 주타격 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지고 농사의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장성택 숙청 이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북한 내부 민심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핵실험이나 핵 억제력 강화와 같은 도발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기간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북한이 이산가족 행사에 호응한다면 의외로 남북관계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고 도발 위협도 계속되고 있어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충희입니다. 하늘에선 우리 공군 편대가 국군 융성을 기원하며 초계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우리 영토의 구석구석 김종호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벽 어둠을 뚫고 공군 주력 전투기 F-15K 편대가 발진합니다. 동해상공, 붉은 기운이 꿈틀거리더니 한반도를 깨우는 태양이 용솟음칩니다. 거친 파도 사이에 우뚝 서 있는 국토의 가장 오른쪽 독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열추적 미사일 회피 장치인 플레어가 폭죽처럼 구름 바다를 수놓습니다. 기술을 남쪽으로 돌리자 가동을 멈추지 않은 울산 석유화학단지와 부산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가 보입니다. 곧이어 제주 성산 일출봉이 자태를 드러내고 한라의 기운을 충전한 F-15K 편대가 국토 최남단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마라도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62년 만에 새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공군의 책임구역은 마라도를 넘어
이어도 남쪽 235km까지 확대됐습니다. 북한 변수에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경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 우리 공군은 새해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공권을 다짐합니다. 2014년 가보년에도 우리 공군은 영공방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필숙!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이번엔 우리나라 영토 가장 동쪽, 가장 남쪽, 그리고 가장 서쪽을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서쪽 최북단 백령도에 가보겠습니다. 백령도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김준석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지금 칠흑 같은 어둠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 장병들은 검은 바다를 빈틈없이 주시하며 북한 도발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17km 떨어진 북한 장상고시 눈으로 보이는 방공진지. 가보년 새해 첫날에도 적의 항공기 기습을 가상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훈련이 계속됐습니다. 55도 원래도 방향! 원래도 방향!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매일 반복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적이 우리의 영공을 넘본다면 초탄에 격추시겠습니다. 우리 군이 자랑하는 K9 자주포도 장사정포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 속에서도 우리 장병들은 긴장감 속에 자신의 임무 수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이번에는 동쪽 끝 독도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영 기자, 독도는 이상 없죠?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영토 최동단 독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닷바람이 아주 매섭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우리 독도 경비대원 36명이 24시간 빈틈없는 경계 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경비하기 시작한 1954년 독도 수비대가 생긴 한국령이란 표식이 선명하고 등대 아래에는 이곳이 우리 영토임을 알리는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일본 순시선이 독도 해역에 나타난 것만 100여 차례,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로 독도를 둘러싼 망언과 도발로 계속되면서 독도 경비대원은 어느 때보다 더 철통 같은 경계를 펴고 있습니다. 5,000톤급 경비함인 옥천함은 새해 첫날인 오늘도 인근 해역을 항해하며 우리 영토를 지키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경계 속에 새해를 맞은 우리나라 독도는 오늘도 이렇게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도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이번에는 남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염규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제주에서 남쪽으로 11km 떨어진 마라도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 이 지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마라도까지 새해 첫 해돋이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흐린 날씨 탓에 마라도의 첫 일출은 아침 8시가 다 되어서야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해 희망을 가득 실은 첫 배가 관광객 100여 명과 함께 닻을 내렸고 30여 명 남짓한 마을 사람들은 사찰에서 함께 떡국을 나눠 먹으며 새해 덕담을 나눴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등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등대로 꼽힌 마라도 등대입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15년부터 쉬지 않고 불 밝혀온 마라도 등대는 가보년 올 한 해만 더 밝히고 나면 꼭 100년을 채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행히 준 예산 편성은 비껴갔지만 국회는 2년 연속 해를 넘겨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안은 결국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해를 넘겨 처리됐습니다. 2014년 새해 첫날 아침에 우리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355조 8천억 원, 당초 정부안에서 5조 4천억 원이 감액됐고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3조 5천억 원이 증액돼 총액은 1조 9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사안별로는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평균 5조 원 수준의 지방재정이 확충됐고 지역 사회간접 자본 투자 규모도 대부분 유지되거나 확대됐습니다. 창조경제와 4대학 근절 등 박근혜 대통령의 중점 국정과제 예산은 정부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반면 대선 개입 의혹 논란을 빚었던 국가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국가보훈처 예산은 삭감폭이 컸습니다. 국회는 예산안과 함께 국정원 개혁법안을 의결했고 새벽까지 논쟁을 빚었던 외국인 투자촉진법도 가결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이렇게 2년 연속 해를 넘긴 예산안 처리, 대안은 없을까요? 올해부터는 아예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도록 했는데 또 다른 우려가 있습니다. 정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이던 국정원 개혁안 합의 후에도 암초는 또 있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자 예산안 처리까지 지연됐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이런 법을 단 하루 만에 그냥 이렇게 날조해서 통과시킨다. 또 다시 다른 조건을 내세워서 이렇게 정말 300여 명 국회의원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뺏고 하는 것은 해가 바뀌어 새해 새벽이 밝았지만 예산 끼워넣기 등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느라 본회의는 오늘 아침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것은 2003년 이후 11년째. 2004년과 2009년, 2011년에는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처리됐고 19대 국회에서는 아예 2회 연속 해를 넘긴 겁니다. 올해부터는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 이틀 전인 11월 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국회 선진화법도 발효됩니다. 예산안을 볼모로 하는 다툼은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야의 협의 기간이 짧아져 졸속 처리가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새해 경제가 좋아져서 살림살이 넉넉해졌으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겁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우선 세계 경제의 영향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현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지난 한 해 52번이나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뉴욕 다우지수.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푸는 돈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미국 중앙은행의 발표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더해지면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돈이 돌면서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 일자리 확대가 수치로 확인되자 미국 중앙은행은 선진국에선 보기 드문 3%대 경제 성장을 전망했고 경기 예측에 신중한 IMF도 낙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Growth is picking up and unemployment is going down. So all of that gives us a much stronger outlook.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한 유럽도 올해는 1%대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Germany will continue to do well, clearly to be the driver of growth for the Eurozone. 다만 재발할 수 있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여전한 걸림돌입니다. 반면 신흥국들은 성장률 둔화와 선진국으로의 자금 이탈 등으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불안 요인이 없진 않지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 선진국 주도 속에 올해 경제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현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은 게 지난 2007년인데 지금도 2만 달러 초반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다가 중진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아닐까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유충환 기자가 우리 경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과거 아시아의 4대 용이라 불렸던 국가들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싱가포르는 미국을 넘어섰고 대만은 지난 2010년 이미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로 진입하는데 영국은 7년, 일본은 5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7년째 2만 불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속도는 거북이 걸음입니다.
국가 추격지수. 한 국가가 경제 선진국을 얼마나 따라잡고 있는지 나타내주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0개국 가운데 58위. 러시아나 태국보다도 뒤집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이 일본보다 빨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일본과 1인당 소득 격차가 이들 나가든 영원히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죠. 경제 성장의 기본은 자본과 사람인데 투자는 줄고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매년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4, 5%씩 낙관적으로 예측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실제 경제 성장률은 2, 3%대에 그쳤고 반면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동력이나 우리의 유일한 자원인 사람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중진국의 덫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다행히 우리 수출은 올해 세계 경기 회복세를 타고 더욱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대기업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수출이 경제 전반에 온기를 미치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한데요. 지구 반대편 브라질로 가는 화물기에 동승한 장밀 기자가 소식 보내왔습니다. 인천공항의 어둠을 뚫고 육중한 화물기가 날아오릅니다. 유빙이 장관을 이루는 알래스카를 거쳐 미국 마이애미. 지금 이 화물기는 중간 기착지인 마이애미에 도착해 있는데요. 내부에는 휴대전화 등 IT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 화물 75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26시간 걸려 17,000km를 날아간 곳은 지구의 반대쪽 브라질입니다. 월드컵을 앞둔 브라질의 활기는 우리 기업들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부품으로 완성차를 만드는 현지 공장은 24시간 쉴 새가 없습니다. Brazil will be very excited to replace cars, so we have expectation to have bigger sales. 최대 특수 품목인 TV는 이미 두 자릿수 판매율 신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People, when this kind of events happen, they want to have the best screen, the best picture quality, and enjoy at home.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5,600억 달러, 사상 최대였습니다. 올해도 미국과 EU 등의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이 작년보다 6.4% 더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대기업 착시 효과라고 할 만큼 반도체나 자동차의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게다가 해외 생산 기지는 갈수록 늘어 국내 가계 소득 증가나 고용 유발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내수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출 호조의 온기가 국내 경기에 미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요. 직화구이 음식점과 숯가마 찜질방에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저녁 시간, 고깃집 내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순간 최대 3,48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습니다. 비슷한 면적의 일반 식당보다 20배 이상, 우리나라 하루 허용치의 60배를 넘습니다. 불판 위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면 고깃집 내부의 오염은 막을 수 있지만 환기시설이 연기를 공기 중으로 다시 배출하기 때문에 대기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숯가마 찜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숯불갈비집이나 꼬치구이 이러한 어떤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상당한 양이 되는 겁니다. 2010년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의 5분의 1은 이들 업종에서 배출된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꼬치구이 등 실외 요리를 작년부터 금지시켰고 미국은 직화구이 음식점 내에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이런 초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려면 식당마다 집진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정부가 보조금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800석 규모의 오리 숯불구이 전문 식당. 6년 전 인근 주민들 민원 때문에 대형 집진 장치를 2대 설치했습니다. 숯에서 나는 연기를 한데 모아 먼지를 걸러낸 뒤 밖으로 배출하는 방식인데 미세먼지 배출을 80-90% 줄일 수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 그 두 번째는 옷감을 넣을 수가 없다.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되게 보기 좋다.
어떻게 음식점에서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뿌듯하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300제곱미터 이상 대형 음식점이 집진 설비를 갖출 경우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규제를 했을 때 음식점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염 방지 시설 설치할 경우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보조금은 최초 설치 시에만 지원돼 사업자들이 얼마나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친환경 차량을 100만 대 이상 보급하고 공해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설정해 향후 10년 동안 초미세먼지 배출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중국 수산물 소비가 늘면서 세계 주요 어장에서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원양어업 3대 강국이던 우리 어업 생산량이 세계 14위로 떨어졌는데요. 신년기획 위기의 원양어업 첫 순서로 남태평양 현지의 참치 조업 현장에 안형준 기자가 가봤습니다. 서울에서 7,700km 떨어진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 먼바다. 오션 에이소의 레이더에 갈매기 무리가 감지되자 헬기가 떠오릅니다. 예상대로 수천 마리의 다랑어가 멸치대를 덮치며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방 실마에 참치하고 중형 참치하고 관리라 이어지는 출격 명령. 보트가 출발하고 순식간에 2km의 초대형 그물이 다랑어대를 감쌉니다. 긴 힘겨루기 끝에 그물이 농구장만큼 좁혀지면 운반용 그물이 황다랑어와 가다랑어를 수백 마리씩 끌어올립니다. 남태평양 황금어장에선 예전처럼 매일 참치대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 전 3대 원양 강국이던 한국의 위상은 형편없이 추락했습니다. 원양어업 생산량은 2001년 74만 톤에서 10년 만에 51만 톤으로 급감했고 1990년 810척이던 원양 어선은 2010년엔 353척만 남았습니다. 중국인들의 참치 소비가 늘자 중국과 대만이 어선을 늘리며 급속히 어장을 잠식해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우리를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유럽은 2달 전 오물투기 등을 이유로 다시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원양산업발전법에는 아무리 심각한 불법업을 저질렀어도 과태료는 최고 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원양업체 2곳이 아프리카에 진출하자 유럽 참치시장 진출을 막기 위한 스페인의 견제라는 시각도 있지만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수출길이 막힙니다. 서부아프리카 지역은 기본적으로 EU의 앞마당입니다. 유럽이 새로 만든 불법에 대한 규정은 글로벌 신보호주로 이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에 우리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한 결과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1년 전에 EU가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날렸는데도 해양수산부가 아무런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명태 원양업체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여서 합작 조업 중이던 러시아가 태도를 바꿔 배와 장비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7, 80년대 외화벌이 1등 공신이던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에서 MBC 뉴스 안형준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의 섬나라인 이곳에서 한국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한 도시에선 동양인만 보면 꼬레를 외치며 환영하는 곳이 있는데요. 마다가스카르 현지에서 권순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멀리서 쳐다본 도시는 아름다운 서구식 전경을 펼쳐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도시는 가난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도심의 한 중학교. 등받이가 성한 의자는 찾아보기 힘들고 칠판은 애당초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세멘트. 이런 현실을 우연히 알게 된 한국의 포항시가 인근에 학교를 세워줬습니다. 이 나라에선 최고 시설 좋은 학교가 됐고 휴일이면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장소가 됐습니다. 눈길을 돌린 또 다른 곳은 열악한 의료시설. 그래서 메디컬 센터를 지어줬습니다.
비옥한 땅. 하지만 하늘만 바라보는 천수닭과 질 나쁜 품종 때문에 식량 자급도는 50%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농수로를 만들어주고 한국에서 개발된 벽실을 가져다 심으면서 수확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3년째 새마을 운동을 보급하고 있는 이 도시에선 동양인만 보면 아이들도 꼬레를 외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들 가슴 속에 한국을 알린 것은 전시성 사업이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애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하는 데 들어간 돈은 우리 돈으로 3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MBC 뉴스 권순표입니다. 송년회에 이어 신년회까지 술자리가 많은 요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운전자가 하루 평균 700명이 넘는데요. 문제는 적발되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음주운전 얼마나 치명적인지 또 어떻게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혜정 기자입니다. 비틀거리며 주행하던 차량이 인도를 넘어 상점으로 돌진하고 중앙선을 넘은 버스가 다른 버스와 충돌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모두 만취 상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술을 마시면 공간지각 능력에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지 음주 효과를 주는 안경을 끼고 실험해봤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장애물을 유유히 통과하지만 소주를 5잔 정도 마신 상태에서는 주저앉을 듯 심하게 비틀거리고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공을 관역에 맞추는 실험에서도 만취 상태에서는 관역을 아예 맞추지 못합니다. 똑바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 몸이 똑바로 못 가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당히 위험하다라고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앞으로는 이게 술을 먹더라도 이게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최근 5년간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35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4%가 바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입니다. 특히 송년회가 몰린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3번 이상 음주 단속에 걸린 상습 음주운전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문제입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음주운전 교육장. 음주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와 알코올 중독 진단법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반복한다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16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특별조치 대상입니다. 미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알코올 중독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독일에선 심리치료를 받고 정상운전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 명령제를 도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음주운전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데 중요하다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일부 주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상습성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 규제가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음주운전도 알코올 중독처럼 습관성 행위로 보고 치료로 접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올해는 우리 국민들이 열광할 큼지막한 스포츠 행사들이 많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월드컵에 아시안게임까지 임명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37일 뒤 세계인의 시선을 끌어모을 러시아 소치. 눈과 얼음 위에서 지구촌 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우리에겐 도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피겨 여왕에 대한 특별한 기대로 다가옵니다. 제 마지막 대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즐거운 경험을 하고 선수 생활의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빙속여제 이상화의 화끈한 질주와 쇼트트랙 신성 심석희의 레이스도 관심을 끕니다. 그리고 6월 무대는 지구 반대편으로 옮겨집니다. 월드컵 최다 우승국인 브라질에서 펼쳐지는 축구 대전. 삼바 군단과 무적함대 스페인의 정상 다툼 속에 태극 전사들의 활약 여부에 시선이 쏠립니다.
여러분들의 또 응원이 정말 많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보답에 맞게 저희가 정말 월드컵에 나가서 진짜 죽을 각오로 다하겠습니다.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돌아온 스포츠 열기는 인천에서 마지막 불꽃을 피웁니다. 아시아 무대가 좁은 슈퍼스타들의 활약과 함께 사상 첫 금메달 100개 달성의 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올해는 굵직한 스포츠 행사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는 6월 브라질 월드컵에 관심들이 많죠? 네, 우리 대표팀 이번에 8강에 들 수 있을까요? 이명진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사령탑이 바뀌고 이란의 덜미를 잡히는 등 우여곡절 끝에 8회 연속 본선 진출을 일궈낸 축구 대표팀. 역대 최다인 해외파 선수들의 아시아 최강 K리거들이 뭉쳐 2002년 이후 새로운 신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상대는 러시아와 알제리, 벨기에. 우선 1승 2무를 거둬 조별리그를 통과한 뒤 여세를 몰아 8강까지 올라간다는 각오입니다. 한국 축구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도전의 해라고 생각을 들고요. 16강 올라간 게 우연이 아니다. 항상 계속 이 정도의 수준이 있는 팀이다라는 거를 좀 세계에 한번 보여줄 시기가 아닌가.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열쇠는 날씨. 조별리그 3경기가 펼쳐지는 세 도시의 기후가 마치 다른 나라처럼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축구 대표팀은 조별리그 상대팀의 경기장마다 다른 기후와 환경이라는 두 가지 난적과 싸우게 됐습니다. 이 같은 난관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홍명보는 오는 13일 출국해 브라질 현지에서 강도 높은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월드컵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응원이죠. 네, 올 여름에는 어떤 응원이 펼쳐질까요? 김진희 기자가 붉은 악마들을 만나봤습니다. 너무도 짜릿했던 4강 신화. 밤새 거리를 뛰어다니고 목청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쳐도 감격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거리로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붉은 물결. 수백만 명이 함께 펼치는 대규모 거리 응원은 온 나라를 흔들었고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뒤 4년에 한 번씩 다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면서도 튀는 분장과 옷차림으로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는 광장은 그렇게 전 국민의 축제장이 됐습니다. 골 넣었을 때는 집사람하고 얼싸안고 남들 보는 거 아랑곳하고 키스도 하고 그랬었어요. 붉은 함성의 진원지인 이곳 서울광장은 오는 6월이면 12년 전 그날처럼 다시 한번 붉은 빛으로 물들게 됩니다. 거리 응원의 선봉에 설 붉은 악마들은 올해는 어떤 응원을 선보일까요? 올해 붉은 티셔츠에 새겨질 구호는 즐겨라 대한민국. 4강 신화의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그리고 원정 16강까지 달성한 만큼 이제는 세계인의 축구 축제를 말 그대로 즐기자는 의미입니다. 예선 3경기가 열리는 시각이 모두 평일 새벽과 아침이지만 거리 응원을 준비하는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월드컵이라는 축제를 이제 다 함께 즐겨보자라는 4년마다 너나 없이 온 국민이 하나 되는 대한민국. 경기장 안팎에서 꿈은 이루어진다고 수없이 외쳤던 그 함성들이 2014년 6월을 또다시 뜨겁게 달굴 것입니다. MBC 뉴스 김진희입니다. 청말띠해 가보년의 시작과 함께 첫 아기, 또 첫 외국 방문객 등 대한민국 1호가 잇따라 나왔는데요.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영시입니다.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청말띠에 가보년의 시작과 함께 울려 퍼집니다. 체중 2.8kg의 건강한 여자 아기. 6년을 기다려온 부부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말띠 해니까 말처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새벽 0시 25분 교환학생 시절 친구를 만나러 중국 베이징에서 온 양징 씨는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첫 손님이 됐습니다. 现在特别的兴奋，然后也感觉特别的幸运。 잠시 뒤에는 전자제품 등 40여 톤의 새 첫 수출품을 실은 화물기가 인천공항을 출발했고 새벽 5시 반에는 올해 첫 열차가 어둠을 사르며
서울에서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올해는 얼른 취직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경북 포항에선 500여 명의 시민이 일제히 바다에 뛰어들어 200m를 헤엄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부푼 꿈을 안고 맞이한 새해. 청말띠의 가보년의 첫날이 희망과 함께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은 이동 수단이자 농사 도우미, 때로는 신성한 동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띠 여자는 팔자가 드세다 이런 말도 있는데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우리 역사와 생활 속 말 이야기를 왕종면 기자가 풀어봤습니다. 전통 말몰이꾼 말태우리. 이 시대 마지막 말태우리가 소리로 말을 몹니다. 뜻을 알 수 없는 소리인데 이리 가라 거기 서라 말과는 대화를 나눕니다. 거기 말 도망가면 여기 와요. 상당히 영리한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말이 태어나면 보내라는 곳 제주. 제주 조랑말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건 섬사람의 삶과 함께한 말의 가치를 인정받은 덕입니다. 반려동물이라는 농사 짓는데 활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 측면이나 그런 생활사 측면에서 새해는 가보년, 10간 중 청색을 뜻하는 갑자와 12지신 중 7번째 말띠 5가 합쳐져 청말띠해입니다. 생동, 활력, 강인함의 상징인 말은 역사에선 고구려 주몽과 신라 혁것의 탄생 신화에 등장하는 영물로도 그려집니다. 흔히 말띠 여자를 두고 팔자가 사납다고 하지만 속설에 불과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사주팔자 엄히 따지던 조선 왕실에서 말띠 여성 여럿을 왕비로 맞은 게 그 증거입니다. 일본에서는 자기 연인에 집착하는 일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난 설화라든지 그 주인공들이 전부 여성으로서 말띠였다. 그러한 관념들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추억 속 놀이문화에도 등장하고 말죽거리 마산처럼 지명 744개에 들어갈 정도로 말은 우리 삶과 역사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속도죠. 그래서 예로부터 인간에게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되어졌는데요. 말은 어떻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건지 그 질주에 숨겨진 비밀을 전동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때의 말이 목초지를 질주합니다. 숨을 곳 없는 평원에서 사나운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말은 더 빨리 달려야 했습니다. 시속 70km로 달리는 말의 뒷다리입니다. 허벅다리는 몸통에 들어가 있고 종아리와 발만 나와 있는데 무릎처럼 보이는 이 관절이 사실은 발목이고 맨 끝 발굽은 사람으로 치면 발가락입니다. 육상 선수가 발끝으로 땅을 박차고 달리듯이 말도 긴 발의 끝을 이용해 스프링 튕기듯 폭발적인 속력을 얻는 겁니다. 뒷다리의 힘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 앞다리는 좌우로 뒤틀리지 않고 앞뒤로만 직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체온을 식혀줄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한숨에 6리터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폐와 심장, 그리고 유독 붉은 근육도 다 달리기 위해 진화한 겁니다. 말의 근육에 있는 그런 그 많은 미오글로빈이라는 색소 때문에 그 산소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 최근 유럽 연구진이 말의 DNA를 분석한 결과 수십만 년 동안 달리기 위해 진화한 말을 인간은 6,000년 전부터 타기 시작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그동안 유독 인간에게 등을 허락하지 않았던 프르쉐발스키, 몽골 야생마는 말보다 염색체가 2개나 더 많은 말의 먼 친척인 점도 밝혀졌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보통 스포트라이트는 1등에게만 비춰지죠. 그런데 오히려 매번 져서 더 유명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경주마 차민걸 이야기인데요. 신정현 기자가 이 꼴찌 말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달리고 달려도 1등 한 번 못한 말. 101번 도전에 101번 패배. 형편없는 성적에 똥말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8살 안말 차민걸은 6년간 단 1승도 못 올린 채 끝내 지난 가을 경마 트랙을 떠났습니다. 성적이 우수했던 경주마는 은퇴 뒤 씨앗말이 돼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지만 꼴찌말은 마차를 끄는 신세로 전락하기 마련. 하지만 차민걸은 여러 목장에서 러브콜을 받았고 화성의 한 목장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힘든 때가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차민걸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저의 모습도 그 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인기 비결은 바로 성실함과 근성. 한 번 뛰면 10에서 20kg씩 빠질 만큼 힘이 들지만 다른 말보다 두세 배 많이 출전해 한 번도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성으로 지난달부터는 마장마술이나 장애물 넘기를 하는 선수용 승용마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넘거나 옆으로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그러는데 차민걸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러지 않고 용감하게 잘 뜁니다. 앞만 보고 달렸던 경주마에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승용마로 포기를 모르는 꼴찌말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뉴스데스크는 신년을 맞아 100세 시대를 앞둔 우리의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어섰지만 10년 이상 병을 달고 살아야 하는 이른바 유병장수 시대에 무엇이 필요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10년간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60대 남성. 최근엔 심근경색까지 겹쳐 병원 다니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한 달에 평균 40만, 40에서 50. 방법이 없어요. 병하고 같이 가는 거야, 이제. 만성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서울 강동구가 주민센터마다 설치한 미니 보건소. 주민들은 원할 때마다 비만도와 혈당 등을 체크할 수 있고 운동교실도 무료로 이용합니다. 그동안 1,200명의 주민들이 이곳을 통해 만성질환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궁금할 때 갈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고지혈증도 많이 좋아져서 한 알 먹던 게 반 알만 먹어요, 약을요. 노년기 질병은 40, 50대부터 예방해야 합니다. 암은 늦게 발견할수록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꾸준히 검진을 받아야 하고 치매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매일 한 명과 대화만 나눠도 발병률이 3분의 1 이상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년기에 시작돼서 노년기에 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운동, 미리서부터 준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운동과 식습관, 흡연과 음주 이 4가지만 잘 관리해도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의 80%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우리나라 하늘에서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4년 만에 겨울 황사인데요. 내일까지 머물 것 같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합니다. 뿌연 하늘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빌딩. 관악산은 겨우 형체만 드러납니다. 새해 첫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옅은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새벽 한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8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비록 주의보 수준에 못 미치는 약한 황사지만 평소의 미세먼지 농도의 4배 수준입니다. 남부지방까지 영향을 미쳐 부산도 시간당 13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맑은 날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황사 발원지는 중국 내몽골 지역 고비 사막. 건조하고 강한 바람에 황사가 발원해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 상공으로 유입된 겁니다. 이 황사는 내일까지 옅은 황사로 일부 지역에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나 점차 약화되어 모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는 똑같이 미세먼지 농도로 관측하지만 생성 지역이나 유해 성분이 달라 중국발 스모그에 대한 예경보 등급이 훨씬 엄격합니다. 서울의 겨울 황사는 2010년 이후 처음이고 새해 첫날부터 온 건 전례가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어제 전남 한평의 한 파출소에서 수갑에 묶인 손을 빼내고 달아났던 절도 피의자가 하루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한평군 일대를 수색한 끝에 한평터미널 근처 여관에 숨어있던 26살 김모 씨를 붙잡아 도주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대형 스포츠 축제가 받은 2014년의 첫 장을 소치 동계올림픽이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인데요. 올림픽을 앞둔 러시아 소치의 분위기를 서혜연 기자가 현지에서 직접 전해드립니다. 흑해를 감싸는 여유로운 휴양도시 소치. 온난한 기후로 한겨울에도 야자수가 자라나지만
산꼭대기에 쌓인 만년설은 이곳이 겨울 축제의 무대임을 신비롭게 보여줍니다. 대회 개막을 37일 앞두고 올림픽 경기장도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개회식과 폐막식이 열릴 주경기장은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고 설상 종목 경기가 펼쳐질 산악지대는 충분한 눈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불을 밝혀 공사하는 스키 점프대까지 불철주야로 개막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And I'm sure Sochi 2014 on February the 7th will be spectacular as well. 하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테러가 잇따르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사태 진압에 나섰습니다. Уверенно, жестко 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продолжим борьбу с террористами до полного их уничтожения. 소치 주민들은 대회를 무사히 치르길 기원하며 전 세계인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Приезжайте, посмотрите сами, увидите все сами, убедитесь, как у нас красиво стало. 2014년의 시작과 동시에 이곳 소치의 해도 떠올랐습니다. 올림픽 열기로 들뜬 도시 전체가 겨울 스포츠의 대축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치에서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말띠인 김연아 선수, 음반에서 힘차게 도약하면서 새해를 열었는데요. 스포츠의 해를 맞이한 우리 선수들의 새해 인사를 장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해를 어김없이 얼음 위에서 시작한 피겨 여왕. 소치에서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새해 첫날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차가운 무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마지막 선수 생활을 잘 마무리를 하는 게. 빙속여제 이상화는 기록 제조기답게 자신감 속에 올림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치를 넘어 평창을 준비하는 스키 국가대표들도 거친 눈보라를 헤치며 희망의 새싹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홍명보 감독과 태극전사들은 고단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신화 재현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브라질 월드컵 화이팅!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또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프로농구에서는 해결사 주희정이 맹활약하면서 새해 첫날 팀의 기분 좋은 승리를 안겼습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첫날부터 반갑지 않은 황사 먼지가 날아들었습니다. 새벽에 서울과 서쪽 지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해 낮에는 경남과 제주도까지 확산됐는데요. 지금은 제주도에서만 약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밤사이 북서풍을 타고 황사와 함께 그간 쌓여있던 오염물질도 차츰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첫 주에도 추위는 심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경우 오늘 영상권에 머물러 비교적 포근했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당분간 평년 수준을 웃돌아 활동하는 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낮은 구름이 끼어 있는데요. 오늘 밤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하게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황사는 한반도 위성 영상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약해지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황사먼지도 대부분 높은 상공을 지나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지방에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는 조금 내려가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철원 영하 8도 예상되고 남부지방도 영하권을 맴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바람이 계속 불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강원도와 영남 지방에서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